국가 간의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에 그 나라 정치권이나 국민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미국의 야당이나 언론들도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이게 기본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일 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내부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국내 내부의 문제에서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을 또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일본이 먼저 지금 현재 도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경제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힘을 실어서 정부가 실제로 한일 간의 협상력이나 한일 간의 일본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당연히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화살을 우리 정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 일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정부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 중에 아군의 등 뒤에서 총질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건 결국 결과적으로는 적군을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야당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이게 너무 일본 편 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글쎄 지금 이제 한일 경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당은 실제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지 국내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7월 1일 날 본격적으로 경제 보복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작년 10월 30일 날 대법원 판결에서 충분히 예상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하자고 이미 지난 1월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G20 정상회담 앞도 놔놓고 갑자기 우리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그 재단을 만들어가 여기 보상을 하자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도 1시간 만에 거절당하고 우리 그 피해자 단체로부터도 1시간 만에 거절당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일 날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무역 보복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죽창을 들어라, 의병을 일으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강대강으로 일본과 경제전쟁에 대해서 하는 거 의기 필요합니다. 의기 충천하고 사기 충천하고 공격해. 죽창을 들어라 그랬어요? 누가 이야기는 거기는 이 조국 수석이 그런 거는 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직접 얘기를 그런 식으로 오도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죠. 자, 이 전쟁에서 팩트를 정확히 하고 해야 됩니다. 팩트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경제 전쟁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전쟁 대법 판결은 작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나온 건 2012년도였습니다. 예, 2012년 그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청구권 협정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피해 청구권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뭐 하셨습니까? 뭘 준비를 했어야 됩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예. 작년 10월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그러니까 계속 해왔죠. 준비를 해서 왔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의 특사도 2차례 보냈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6차례인가요? 6차례. 그거는 이것에 대한 계속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한 것이 아니고 외교적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일본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죠.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완강하고 자기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결국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풀릴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온 거죠. 자꾸 그런 데 있어서 자꾸 이유를 우리의 정부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야당에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올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걸 다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뭘 준비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지금에 대해서 그런 준비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모른다고 그래서 준비를 해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왔다면 두 가지 팩트만 확인해 봅시다. 예. 지금 그 추가 경전 예산에 4월 달에 제출됐어요.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제대로 준비가 됐다 하면 기업들이 준비를 했다면 준비가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7월 1일 날 됐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2달치 정도밖에 그 잔여 물량이 안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경엽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응책으로서 기업들로부터 준비를 시켰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정부가 해야 될 대응이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추가 경쟁 예산에 그때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예산결산위원인데 아직도 3천억을 달라고 말만 했지 어떤 서류 한 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조치이고요. 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외교적인 해법책을 논의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지금 현재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 각 부처나 업계에서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한 6천 몇억 정도가 되는 거를 정부에서 우선 긴급한 거 줄여서 3천억 정도로 지금 현재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 추경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다 나와 있다라고 이미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에게 다 열람시키고 보여줬습니다. 단 그것이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외교 전략상, 우리가 협상의 전략상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양해를 해달라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자체가 일본과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런 전략들을 다 어떤 품목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다 드러내놓고 패 다 드러내놓고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교적인 문제에서 그건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까발려라. 그리고 이런 걸 일본한테 다 보여주자. 이게 결국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 나고 일본이 1월 9일 날 외교적 협상하자. 아무 우리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면밀히 검토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절했고 5월 20일 날 중재위원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나는 그게 좋다, 그 방법은 좋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랬고 6월 19일 날 또 중재위원회 설치하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대책이 나온 거는 6월 19일 날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이 돈을 내 가지고 재단을 만들자, 그것이 최초 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게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도 1시간 만에 거절됐지만은 우리 피해자 단체로부터도 똑같이 1시간 만에 거절됐어요. 그리고 또 그때 돈을 내기로 예상된 한국 기업들도 다 그때 금시초문이다 할 정도로 사전에 준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외교적인 기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고, 아까 그 예결위원회 뭐 다 준비했다는데 실제로 제출된 거 없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이에요.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예결위원장한테도 와가지고 예결위 간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열람을 다 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다 확인해드렸고 이것을 갖다가 전체 자료로 지금 다 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에 양해도 드렸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공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개하는 것이나 우리한테 보여주고 제출이 돼야죠. 그리고 예결위원 어떻게 세세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떤 부분을 지원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건지를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협상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카드인데 이걸 어떻게 다 드러내놓고 합니까? 한국당 예결위 간사가 누구시죠? 예결위 간사는 저거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 간사한테는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어느 의원이시죠? 그거 본 적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오늘 이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장이 우리 한국당 측에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냥 들고 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문서가 제출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문서를 제출했더니 문서를 열람을 해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처음으로 제대로 나왔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6월 19일 날 처음 제출해가 1시간 만에 각각으로부터 다 거절돼 버려서 그동안에 실제 피해자 단체하고 한번 협상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돈을 내기로 되어 있는 기업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입니다. 거절돼 버렸어요. 그런데 뭘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할 시점에 왜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만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공격할 만하니까 한다. 이렇게 준비가 아니요. 없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왜 우리가 제가 하냐. 오히려 정부 여당은 일본이 이런 무역 보복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은 하지도 않고 그 엉터리 같은 6월 19일 날 하루만 1시간 만에 거절당하는 안을 내놔놓고 지금 오히려 국민들을 그 반일 감정을 북돋우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아까 그 이인영 의원 이 원내대표 했듯이 야당을 공격하는데 오히려 힘을 쏟는 거 아닌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내고 그리고 또 아까 외교적인 해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월 9일 날 외교 협의하자, 5월 20일 날 중재위원회 하자, 6월 19일 날 하자. 아까 그 그런 말씀 이야기 하셨습니다. 했는데도 네. 아무런 네. 대안이 없다가 사실 이번에 저 외교적인 협법을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협법을 이야기한 거는 7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수석 비서관회의 때 외교적인 해법을 하자고 제대로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외교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강제징용의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법을 찾아왔고 일본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합의점을 못 찾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위해서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로 나온 겁니다. 사실 원래 WTO 협정에서도 이렇게는 못하도록 돼 있고요. 정경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반칙을 갑자기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럼 왜 강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마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를 이유로 해서 과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게 정당하냐? 이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자유한국당도 명확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게 정확히 경고하고 항의하는 메시지를 먼저 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 정부한테 먼저 화살을 돌리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아군한테 총질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팩트를 네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가 자유한국당 공개를 입장을 했기 때문에 밝히라고 하니까 그거 하고 예. 나서 전문가 두 분께 발언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네. 이거는 명백하게 무역 보복이다.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까 이야기할 때 무역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 보복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네.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좋은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뭐냐 했을 때 사실 6월 19일 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요. 대책이 네. 없었다는 걸 자,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